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 있죠? 네. 한 분이 누가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7절 한 분 읽어 주세요. 예. 네. 크게 한번 읽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생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생기가 뭐냐면 살아있는 공기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산소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뭐를 주셨다고요? 우리 코에 생기를 주셨다, 공기를 주셨다, 사람이 숨 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소를 우리가 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산소를 활용을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고 아직도 물론 지구가 산소가 자꾸 부족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아직도 우리는 산소를 살 필요는 없을 정도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숨 쉴 수 있을 때 여러분 많이 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 혹시 여러분 누구신지 모르시죠? 아마 알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산소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셀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772년 이제 산소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인데 이 산소나 학문에 대해서 책 한 권밖에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은 뒤로 밀렸어요. 발견은 처음 했지만. 그래서 이제 프리스톨리라는 이 1774년 2년 후에 산화수은의 빛을 쪼여서 산소를 얻게 되었고 이제 쥐에게 실험을 해가지고 새로운 산소를 통해서 쥐가 15분밖에 못 사는 공간 속에 30분 이상을 살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것을 연구해서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원래 산소를 처음 발견한 사람인데, 근데 프리스톨리가 이제 우리가 보는 책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는 이 사람이 먼저 발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1770년대니까 굉장히 이제 먼 과거죠. 자, 산소와 생명 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산소는 무엇이라고요? 산소는 생명입니다. 글씨가 좀 작죠? 네, 작아도 제가 좀 설명을 잘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품어내는 산소로 몇 사람이 하루를 숨 쉬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지역마다 다 틀려요. 엄청 큰 나무는 뭐 이제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는 산소가 되지만 어떤 우리가 한 평에 사람 한 사람을 살린다 이런 말도 하는데 물론 완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나무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래도 한국은 숲이 많아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숲이 많아서 다행인데 점점점 숲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에게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벌이 없어지면 불과 1, 20년 이후에 지구가 망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벌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져요? 숲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사람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필요한 하루 산소의 양이 공기 말고 산소요. 산소의 양이 200에서 500리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200리터에서 500리터 정도가 필요한데 10초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우리의 뇌는 의식을 잃게 돼요. 그래서 뇌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분만 쉬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 중에 200만 개의 세포가 죽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도 코로 쉬는 것만이 아니라 입으로 먹는 것도 산소를 간접적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산소 없이 최대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최대로 몇 분이라고요? 5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끼는 굶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 끼는 굶어도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사람에게 이 산소는요, 정말 필요한데, 이제 우리는 못 느끼지만, 이 중증 호흡기 장애 환자들은 생활비 대부분을 털어서 무엇을 구입할까요? 산소를 구입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산소 비싼 돈을 주고 산소를 계속 마셔야 됩니다. 이제 그들은 전화를 하러 가도 심지어 화장실을 가도 무엇을 갖고 다녀야 돼요? 산소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참 불쌍하죠. 그 사람들에게 산소는 너무나 비싸고 무겁고 그렇죠? 귀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산소 뭐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공기, 우리에게 산소라는 것은 뭐 그냥 뭐 다른 사람도 마시니까 나도 마시는 공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건강할 때예요. 대부분의 암 말기 환우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산소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식을 하고 돌아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암이든지 간에 생명이 죽어갈 땐 산소가 공급이 차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산소와 세포에 대해서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세포 조직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떤 질병이 생길까요? 네, 치매. 오늘 당장도 생길 수 있어요.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 치매, 당뇨 이런 질병들이 생겨나는데 도시의 공기가 산소 성분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질병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명은 늘어났는데 문제는 질병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됐어요. 만약 세포들이 위기에 놓이게 되면 어디에 신호를 보내게 되냐면 이 뇌에 먼저 위험의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에 음식에 대한 욕구와 우울증, 공포감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 산소가 부족하면 막 음식이 땡기기도 하죠. 그렇죠? 음식이 땡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뭐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배고프다는 느낌과 산소를 마시는 느낌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은 밖에 산소를 많이 마셔도 돼요. 그리고 또 배고프면 물을 마시면 돼요. 물.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 그랬죠. 배고프면 뭐 한 잔 마셔라? 냉수 한 잔 마셔라. 그런 것이 이 물에는 80%의 산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그게 충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식, 흡연, 스트레스, 과로, 육식, 섭취, 잘못된 수면은 산소가 어디에 공급되지 못하게 만들까요? 세포에 잘 공급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한국 문화는 사실 온돌 문화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뜨거운 데 계속 다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세포가 산소 부족증에 결핍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뜨거운 게 몸에 닿는 것은 좋지만 너무 오랫동안 막 방바닥에 뜨끈뜨끈하게 누워 있는 것도 사실은 산소 결핍으로 이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산소와 세포의 관련 속에서 이 사람이 숨을 쉬면 이 기관을 통해서 폐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슴으로 숨을 쉬게 되면 그냥 여기서만 그 공기가 그 뭐라고 하죠? 이제 저장돼 있다가 또 쉬어지고 얕은 숨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 밑에까지 이제 그 내려옵니다. 산소가 내려와요. 그래서 온 조직에 그 활력을 주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폐포와 모세혈관이 산소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죠? 산소가 들어오면 이산화탄소가 밀리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소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죠. 공급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가요? 이 산소를 이동하는 그 헤모글로빈이죠. 근육 세포들로 막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포에서 이산화탄소들이 나오고 피를 따라서 또 모세혈관을 따라서 가다가 이 폐에서 다시 배출이 돼요. 이것을 폐의 그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 교차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빛 때문에 좀 잘 안 보이죠. 자, 여기 이제 보면 적혈구죠. 적혈구가 왜 적혈구인지 아세요? 네, 빨간색이라 적혈구예요. 엽록소는 왜 엽록소인 줄 아세요?
녹색이라서. 우리 몸에는 두 가지 피가 있어요. 적색 피와 녹색 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산소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모세혈관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와서 산소가 이제 그 우리 피 속에 들어와서 폐로 와서 피 속에서 이제 모세혈관에 따라서 들어가서 온 전신에 산소가 공급이 되는데, 이 산소의 공급이 많은 사람일수록 건강합니다. 그렇죠? 산소의 공급이 적은 사람일수록 질병에 걸려요. 특히 이제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안 마시고 차이가 나죠. 얼굴이 창백해지는 사람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 피부에, 세포에 산소 전달이 잘 되지 않으니까 얼굴이 막 창백해져요. 사무실에 많이 있으면. 네, 이렇게 보시면은 산소가 많은 곳의 폐와 산소가 이제 적은 곳의 조직인데, 산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소화 문제, 그 다음에 그 질병이라는 게 사실 세포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피가 더러워져서 그 세포가 이상세포가 되었을 때 이제 질병이 생기는데, 이 산소는 그 우리 세포의 질병을 그냥 녹여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자, 산소의 부족과 인체의 반응,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산소가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먼저 가장 빠른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혈액이 6리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6리터의 혈액이 어떤 것을 변할까요? 혈액이 산성으로 변해요. 산성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인체에서 산소를 최대로 소비하는 기관이 어디인 줄 아세요? 뇌세포예요. 그러니까 이 산소 부족이 되면은 뭐 간질도 오고 치매도 오고 막 그냥 뇌가 지시를 잘못하게 되면 각종 몸에 질병이 생기는데, 뇌의 기능이 상실하게 되고 산소 부족이 한참 가다 보면은 뇌사가 오고 사람이 사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느낄 수 있는 게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식곤증이 옵니다. 여러분, 음식을 드시고 나서 산소가 부족한 곳에, 특히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하다 보면 햇빛은 들어오고 또 음식은 먹고 한 2, 3시쯤에 운전을 하면요,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죠. 졸려서 이제 창문을 열거나 밖에 나갔다 운동을 하면, 그냥 우리가 공기만 쐬는 것도 좋지만 막 이렇게 체조하고 하다 보면은 내 세포 속으로 산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졸음이 깨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부족할 때 피로감, 무기력증이 와요. 또 산소가 부족하면 뭐가 안 될까요? 손발이 찬 분들, 그렇죠? 산소 결핍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 항상 말씀드리죠. 우울증에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방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에게 방은 하나의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면역력이 감소되어서 우리가 감기나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통 찬 공기 속에 적응되어 살던 사람들은 감기 안 걸리는데, 뜨거운 데 살다가 갑자기 창문 좀만 열어도 뭐가 걸려요? 감기가 걸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산소가 부족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공이 열리면 외부에 산소가 들어왔을 때 감기가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의 생활 주거지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폐가 안 좋은 사람만 쉬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정말 오해입니다. 폐가 안 좋은 사람 말고도 모든 암이나 모든 질병에 가장 중요한 게 생활 주거지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하주택, 그리고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 방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사 가야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곰팡이예요. 곰팡이. 그런 것들. 공해가 심한 도심지는 산소가 몇 프로까지 떨어질까요? 몇 프로 써 있어요? 이거 제가 데이터 낸 게 아니에요. 안심하셔도 돼요. 제가 낸 게 아니라 자료를 뽑아온 거예요. 15%. 이것은 뭐 굉장히 위험한 수치예요. 우리 이해하시다시피 보통 우리는 21%의 산소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기 편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소나무밭을 걸어가다 보면 21%가 아니라 23%까지 산소가 확 나올 거예요.
공기 중에 23%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산속에 우리가 주거지를 정한 것만 해도요, 그럼 사실 엄청난 혜택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행에 1억을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 것보다, 요즘 이자 별로 없죠. 은행에 뭐 1억을 넣어놓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된 건강의 보장을 받지 않을까. 우리가 알면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거의 한국도 그렇죠. 뭐 거의 벌매를 많이 하죠. 그냥 저 경기도 쪽 가면은 산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산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이 없어진다는 것은? 네, 산소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소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바다예요. 산소량의 몇 프로를 공급하고 있어요? 70%까지도. 사실 여러분 바닷가가요, 아무리 뭐 황사 있고 뭐 있다 해도요, 바닷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바닷가를 걸어 다니면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는 이온 전기들이, 음이온이 엄청 많이 있고, 그 다음 바닷가에는 활력을 줄 수 있는 생명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도 보면은 그 바닷가에다 하나님이 말씀도 하셨고 저장해 놓으셨다는, 그게 바로 저는 이 에너지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정말 맞아요. 그렇죠? 바다에 산소량이 70%를 공급하고 있는데, 밀물과 썰물, 그 다음에 이 해풍, 이런 것들이 사실 무시할 수 없을 엄청나게 좋은, 폐에 좋은 공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나무가 있고 바닷바람이 닿는 곳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글귀를 보셨나요? 많이 보시죠? 우리 여기 청양 칠갑산만 가다 보면 이 프랭카드가 이런 게 있어요. 숲에 우리의 희망과 미래가 있다. 사실 이거 엄청나게, 저는 그냥 지나다니면서 산불 조심하라고 이렇게 했겠지라고 했지만 굉장히 이게 와닿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무 한 그루가 생명이니까, 사람이 생명이니까, 우리도 이제 나무 떼느라고 나무도 잘라떼고 하지만 그래도 또 나무 좀 계속 심기도 하고, 나무를 이 사이사이에 감벌을 해주면 다른 나무가 자라나고 하는 건 좋죠. 좋은데 이 산을 그냥 통째로 없애버리고 막 외국 같은 데도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나무를 베가지고 막 그 산림을 훼손하고 이런 것들은 안 좋지만,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산불이에요. 그렇죠? 산불이 한번 나다 보면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 안 피워야 되겠죠, 산에 가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죠. 그렇죠? 지구인데 위성으로 보면 지구 참 거대해요. 근데 이 산소 탱크라고 합니다, 이제 지구를. 우리는 이제 우리가 화성이나 금성이나 가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까? 아니면은 힘들까요? 힘들죠. 네, 불가능하죠. 근데 그래도 지구는 뭐가 많아요? 산소가 많아요. 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공기예요. 산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숨을 쉬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던 게 아마 이 산소 때문에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북극 그 빙하가 무너지고 세계가 자꾸 오염이 되면서 산소 농도가 어떻게 돼요? 변해가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산소가 너무 부족해도 안 되지만 산소가 너무 많으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냐면, 아마 그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곤충이 뭐 있으세요? 싫어하는 곤충? 진해. 진해 좋아하는 분 없죠? 발 엄청 많은 그 진해. 진해가 한 4배 정도 커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 해충들이 엄청나게 커지죠, 산소가 많으면. 자, 산소가 부족한 장소를 우리가 좀 찾아보니까 가장 부족한 데가 어디예요? 찜질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찜질방을 져도 온도를 높이 올리는 찜질방이 아니라 구들방을 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욕탕도 들어가면 막 숨이 쪼이죠. 그래서 목욕탕에 오래 있다 보면 사람이 폐가 이렇게 막 줄어듭니다. 폐 활량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 또 있어요. 우리 이런 데는 그래도 가끔 한 번씩 가서 옷만 풀고 오니까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어떤 방이요? 밀폐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방.
흔히 이제 이런 방들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뭐 거의 우리가 주거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루에 잠자는 방은 3분의 1이나 되는데 이 방이 꽉 닫혀 있는 방이라면 아마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밀폐된 이런 장소들 이런 데는 웬만하면 피해 주는 게 좋고요.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이제 운전을 많이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많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면 폐에 무리가 간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운동을 할 때 폐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운동할 때 가장 위험한 질병은 간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암 말기 환자분 말고는 운동에 위험한 질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간 환자분들도 운동을 천천히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운동을 우리가 하게 되면 폐 활량이 넓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인체 안에 분당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중 산소의 양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렇죠? 관건은 뭐냐면 많은 산소를 우리가 흡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심호흡하라고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밖에서 웃고 밖에서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사실 우리 등산하면서 말은 하기 쉬워도 노래를 부르면 호흡이 딸리죠. 느껴보셨죠? 이게 많은 산소가 필요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지에 있을 때 노래도 부르고 하다 보면은 우리 폐가 건강해지는데,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있어요. 그렇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있는데 이 강도 높은 운동을 최소한 하루에 20분 이상은 해야 돼요. 숨이 차게. 그렇죠? 등산 정도 하시다 보면 여러분 평지를 하루 종일 걸으면 사실 피곤합니다. 근데 우리가 등산을 싹박 한 20분 정도라도 해주고 나머지 좀 걷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우리 몸의 폐 활량이 넓어지다 보니까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흔히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그 폐암 환우분들이 등산을 안 가면 피곤해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같이 여행하고 오면 쉬는 건데 꼭 등산을 한번 갔다 와요. 밑에 멀리는 안 가도 한 200~300m라도 올라갔다 내려. 그럼 피로가 싹 풀린대요. 그게 어떤 원리냐면 폐에 산소가 많이 공급돼서 그래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의 그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그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있죠. 근데 여러분 무산소 운동은 뭐죠? 물론 산소가 없는 운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숨을 쉬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산소 운동은 뭐냐면 짧은 시간에 굉장히 과한 뭐 이렇게 그 헬스, 그다음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요, 러닝머신이나 이렇게 짧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스포츠, 축구, 농구 이런 과격한 운동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건 등산을 한 20분 정도 하고 쉬었다가 천천히 걸어가고 이런 게 좋은데, 자,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유산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산소가 들어와서 에너지를 분해시키는데 이산화탄소가 물로 이렇게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피로를 풀어주는데, 무산소 운동은 이 짧은 시간에 그 산소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젖산이 분비가 됩니다. 피로 물질이 생겨가지고 이제 피로해지게 돼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잘 맞춰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산소와 음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빠뜨릴 수 없는 문제인데요. 그럼 현미를 어떻게 먹으라 그러죠? 제가? 네. 그냥 뭐 대충 씹어 먹는 게 아니고 꼭꼭 씹어 먹으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과일, 채소, 이런 음식들은 자체에 뭐가 많냐면 산소가 많이 있어요. 산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체 안에서 에너지로 전환하기 좋은 식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인스턴트 식품, 커피, 차, 콜라, 설탕, 흰빵 이런 것들은요, 기호를 만족시키는 이런 음식들은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해요. 이것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뜻한 방에서 TV를 보면서 활동하지 않고 특히 저녁에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몸에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두 다 암이나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나쁜 공기 안 마셨는데 왜 나는 폐암이 걸렸을까 하지만 다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뭐 폐암은 공기, 간암은 피로 절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몸은요. 그러니까 술 안 마셔도 간암 걸린 사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좋은 공기에 살아도 좋은 공기에 마셔도 우리가 폐암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공기에서도 뭐 시골에서 여러분 시골 산다 생각해 보세요. 문은 닫아놓고 TV 켜놓고 저녁에 소파에 앉아서 커피하고 빵 먹으면서 저녁에 그러면은 뭐가 부족하게 돼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몸이 나른해지죠. 졸리죠. 식곤증이 오죠. 밥 먹자마자 졸리죠. 먹고 나서 3시간, 4시간 있다 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죠? 1시간.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녁을 먹게 되면 컴퓨터 앞에서 공부하다 보면 피로해져요. 그러면 졸립니다. 그럼 자게 돼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백태도 끼고 더 이제 필요해지는데 그게 바로 산소 부족입니다. 그래서 식사와 산소는 직결되어 있어요. 산소가 적은 음식들 먹고 싶죠. 근데 이제 산소가 많은 음식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산소가 많은 음식들. 근데 이제 이런 게 행복해요. 그렇죠. 이런 것만 봐도 막 행복하죠. 산소와 질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규칙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약을 먹는 수학적 방식보다 더 정확한 게 바로 질병과 원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인데요. 그 원인 중 뭐가 가장 크다고요? 산소 결핍이 가장 커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 먹는 음식, 생활하는 환경, 이따 제가 마지막에 다 말씀드릴 건데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는 섭취한 에너지 원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기본적으로 위에서 소화시키죠. 1단계. 그렇죠? 침이 들어가면 위에서 소화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무엇으로 바뀌어요? 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죠. 포도당으로 바뀌고 포도당을 무엇으로 사용해요? 에너지원을 사용해요. 근데 포도당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어디야? 갑자기 소장까지 와서 소장에서 모세혈관을 타고 어디로 올라오죠? 간 문맥을 타고 이제 쭉 간까지 올라와서 간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을 일주일 해도 견딜만 해요? 못 견디겠어요? 견딜만 하죠? 왜냐하면 저장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이상의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그 뒤로는 저장된 에너지 말고 근육에서 이제 뼈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건강법이 됩니다. 그래서 금식은 일주일이 최고의 맥시멈이고 그것도 이제 잘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산소가 부족하면 포도당을 어떻게 쓸까요? 모두 다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잘 그것을 분산시키지 못하니까 사람이 이제 이때부터 질병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세포는 60쪽에나 되는 이 세포는 모두 다 독립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독립적으로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모두 다 영양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런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세포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특히 포도당은 세포 자체의 영양이 되죠. 그렇죠? 단백질은 세포의 안테나 역할이 돼요. 다시 말하면 수신작용을 합니다. 또 단백질이 어떤 역할도 하냐면 우리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인슐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영양들이 바로 산소와 다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야외에서 식사를 하면 여러분 뭐가 잘 된다 그러죠? 봄에 우리가 이제 따뜻하면 그래서 저 데크 그런 데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춥지 않을 때는 나가서 드시면 좋은데 그 이유가 바로 산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도시락을 싸갖고 가면 음식을 훨씬 많이 먹습니다. 이유가 몸이 충분히 잘 받아주니까 그래요. 근데 밀폐되고 환기가 안 되고 막 그냥 공기 나쁜 곳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배가 벙벙하고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세포는 자기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포도당 당분들을 에너지용으로 이제 사용하는데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당을 사용할 때 불완전 대사가 일어나 대사 효율이 떨어져서 활성산소가 발생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산소가 적게 되면 그 곡식의 어떤 그 전체 8가지 필수당이 있어요. 글리코라고 합니다. 그 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당분만 사용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몸이 불안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불안하고 우울하고 저혈압일 때 뭐 먹으면 괜찮아요? 꿀, 바나나 이런 거 먹으면 좀 괜찮죠. 안정이 되죠.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산소는 우리가 불을 뗄 때 보면요. 산소가 없으면 불이 잘 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적당하게 넣어주면 불이 꺼지지 않고 잘 타는데 완전 연소의 비밀은 바로 산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오늘은 대변이 노랗다, 오늘은 대변이 녹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이유냐면 연소의 문제예요. 그렇죠? 연소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고요.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세포에 무엇이 바뀐다 그래요? 특성. 이것을 우리가 보통 자주 말하는 한의원이나 이런 데 자주 말하는 체질이라고 해요. 그렇죠? 체질이 바뀐다 이런 말입니다. 암세포의 증식이 되기 시작하죠. 이 암세포는 하루에 저 여러분 모두에게 500개 내지 5000개가 매일 증식하게 돼요. 그런데 그 증식되는 암세포가 아예 자리를 잡게 되면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참 여러분 아주 가치가 있는 단어죠. 이 생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의 위기를 느껴본 사람만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열악한 상태에 닥치게 되면 종족 번식을 위해서 소나무는 솔방울이 많이 맺힙니다. 이번에 우리 그 여기 집을 지려고 하는 그 장소에 보면 소나무를 딱 쳐다보면 뭐가 많이 매달려 있을까요? 솔방울이 아주 많죠. 왜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작년에 가물었죠? 가물었죠? 근데 그 지역이 이렇게 언덕이잖아요. 그렇죠? 언덕이다 보니까 수분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씨앗을 번식을 시켜야 되니까 솔방울이 많이 열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해결이 됐지만 그 솔방울이 지금도 막 징그럽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존의 원칙입니다. 근데 물이나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모든 식물은 씨앗을 어디로 보내요? 수분을, 씨앗을 위해 수분을 씨앗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를 베버리면, 이렇게 상처를 주면 그 해 보면 뭐가 많이 달려있어요? 아카시아 그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암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암을 공격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암이 강해지고 생존의 그 어떠한 그 원리를 인해서 막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소 결핍증. 그렇죠?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이런 경험을 안 하셨겠죠? 뭐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 호흡기 끼신 분 있었나요? 없으셨죠? 네. 자, 이 산소 결핍증에는 특히 암 환우분들의 말기에 소화 불량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산소가 부족하면 음식을 먹는데 내가 분명히 어제까지는 소화가 잘 됐는데 계속 소화가 안 돼. 더부룩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식곤증. 이거는 뭐 물론 우리가 당연한 식곤증은 점심을 먹고 따뜻한 곳에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마 여기 지금 따뜻했으면 여러분 다 좋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녁 드시고 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나마 지금 좋지 않은 거는 이 공기가 좀 그래도 이제 선선하잖아요. 근데 암 환자 말기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식곤증, 피로, 구토, 두통. 이게 왜 생기냐면 모두 다 산소가 결핍돼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다른 반응이 아닙니다. 왜 산소가 부족할까요? 암이라는 종양 덩어리가 있으니까 산소가 자꾸 그것을 거기에 이제 자극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기존 대사에 필요한 산소가 이미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어디에 가라는 거예요? 산에 가라.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정상적인 사람에게 산소는 그냥 숨 쉬고 움직이고 밥 먹고 소화시키면 되지만 내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산소의 양은 질병을 태울 수 있는 산소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연탄가스에 중독되면 질식사에 걸리게 되죠. 이때 왜 그러냐면 일산화탄소가 인산화탄소에 의해서 인체 내에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빼앗겨서 산소 운반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건 여러분 많이 옛날에 한국에도 많았죠. 저희 큰아버님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연탄가스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정말 이 한때는 연탄가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국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가스보일러, 뭐 기름보일러 바꿔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런 그 상태가 이 도시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시, 지하철, 밀폐된 공기 이런 곳에는 폐암이나 일반 암의 원인이 되는 발암률을 만들어주고요. 대신 반대로 많은 산소는 암의 자연적인 치유를 만들어줍니다. 당연히 이런 뉴스를 보신 적 있나요? 이분이 무슨 말 하면서 이런 글을 썼을 것 같아요? 네, 담배. 이런 흡연도 굉장한 산소 부족이 결핍이에요. 산소 결핍증이 위험. 이게 2000 몇 년도인데 2005년도가 4년 오래된 거예요. 화재도 많이 깨졌죠. 이제 표로 만들어 온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산소의 농도 느낌 비교를 쭉 보세요. 사우나 시설에 우리가 이제 기본이 거의 21%를 중심으로 잡고 사우나실이 몇 프로예요? 잘 안 보이죠? 18에서 19% 정도. 이제 그 안에 온도가 올라가면 15%까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곳에 우리가 있으면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오래 있으면 질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시설 같은데 지하철이나 지하방 이런 데는 거의 약 산소 농도가 20% 미만이에요. 여러분 이 산소가 없는 데 있으면 어디가 아플까요?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 이거 맞나요? 산소가 없으면 머리가 아픈 거 맞아요? 맞죠? 아, 예. 문 좀 열어놓으세요. 네. 산소가 부족하면 이제 머리가 아픈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도시 같은 데는요, 도시만 해도 그래도 보통 20% 정도의 산소가 있어요. 20에서 21%. 그런데 이제 사무실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막 커피 같은 거 안 마셔도 이 사람에게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호흡이나 불순한 것들이 사람의 이제 머리 두통이 오게 만드는데, 우리가 숲속에 가게 되면 거의 23%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질병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계가 뭐냐면 고압 산소 치료기였어요. 이게 어디더라? 대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기계인데 아주 옛날에 1972년에 그 당시에 이제 72년대부터 40년 동안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게 미국 선교사가 가져온 설계도를 가지고 이것을 처음으로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에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런 치료기가 많죠. 그 당시에 굉장히 이런 고압 산소기가 좋았던 기계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활성산소,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백과사전 찾아보시면 활성산소가 뭔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현대의학이 말하는 90% 이상의 암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무엇이라고 하죠? 활성산소라고 말합니다. 이제 산소가 많으면, 학자들이 산소가 많으면 활성산소도 생긴다라고 어이없이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잘못된 말이고요. 과식이나 과로나 스트레스, 밀폐된 항암 치료, 그다음 잘못된 식습관이 활성산소를 가장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네이버 지식백 가면 찾아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산소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우선 오염이 적고 피톤치드나 음이온 효과가 이제 가장 많은 곳이 산소 공급이 많이 되겠죠. 산소가 이제 충분하면 뭐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네, 암세포가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산소를 최고 싫어하는 질병이 바로 암이에요. 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를 자꾸 많이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방문을 자주 열어놓아서 산소를 많이 공급받는데 이게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체온 있죠. 체온이 이제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면은 따뜻하게 주무셔야 됩니다. 근데 공기만, 제가 저번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공기만 이렇게 코에다 넣고 몸은 따뜻하게 자는 거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뭐 바닥은 뜨거운데 자면서 공기 마시는 거 말고 몸은 따뜻하게 자면서 호흡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불, 오리털이나 이불을 좀 따뜻하게 덮고 자고, 그리고 이제 문을 조금 열어주고. 근데 이제 보통 봄이나 그래도 여름이나 가을은 괜찮은데 겨울이 최고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소를 우리가 잘 호흡하게 되면 뭐가 경감될까요? 통증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통증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통증이 줄어들게 되는 원인도 그 암의 부위를 줄이거나 질병의 병원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한 15분 정도만 더 할게요. 암 발병률이 이제 30%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많아져. 다시 말하면 3사람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하는 통계가 미국이나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970년 닉슨 행정부 시절 의회가 국가 암퇴치법을 통과시킨, 이 이야기 옛날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암과의 전쟁을 시작한다, 딱 선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이제 어떤 전쟁을 하게 됐냐면, 무슨 전쟁이요? 암과의 전쟁. 그렇죠? 듣기만 해도 무섭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1970년대부터 대략 30년 동안 여기에만 어떤 연구를 얼마큼 들였냐면 20조 달러 이상을 들였어요. 여러분 20조 달러면 얼마큼의 돈인 줄 아세요? 얼마큼의 돈인 줄 아세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암은 더 뭐 했다고요? 증가했다.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항암 치료에 대한 항암 치료의 약을 엄청나게 만들었지만 암은 더 증가했어요. 이게 바로 30년 동안 해왔던 미국의 실태예요. 결과는 뭐였다? 별거 아니다. 참 무섭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산소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를 쭉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모아놓은 거를 정리해 봤는데, 1931년 노벨 의학상 수상자 오토 바르부르크스 박사라는 굉장히 훌륭한 박사죠. 이 사람은 암의 원인은 유전자 손상 때문이 아니라, 물론 이 사람들의 말이 다 뭐 맞다 틀리다 이건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뭐냐면 정상세포에 무엇이 부족할 때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주장했어요. 그리고 세포의 산소가 몇 프로 떨어지면요? 35% 이하 떨어지면 암세포로 바뀐다는 거예요. 유전자 손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전자가 망가진 이 손상은 산소 부족에 대한 2차 원인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본에서도 노구치 히데요라는 모든 병의 원인은 무엇이다? 산소 결핍이다. 일본의 이제 마스모토도 산소 부족은 모든 병을 발생시킨다.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요시마치 주니치, 이름 다 신기하게 이상하죠. 산소는 노화 방지와 치매를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결과예요. 이 사람들이 한번 내뱉은 말은 우리가 그냥 산소는 좋대 이런 말과 틀려요. 이 사람들이 산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분자 생물학자 스티븐 레빈 박사는 산소는 모든 세포 생명의 무엇이다? 원동력이다.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의학 저널리스트 맥케비 박사도 자정 능력이 제대로 발휘하려면 충분한 산소가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잠잘 때도 좋은 산소를 마셔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질병에 걸리고 조기 노화를 겪는다. 한 50만 돼도 70대에 활력과 피부를 갖는다는 것은 끔찍하죠. 의학 박사 아서 기튼이라는 사람은요. 모든 만성적 통증과 질병의 원인은 세포에 무엇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야 산소가 부족하다 하니까 산에만 가면 살 것 같다 했는데 음식은 아까처럼 막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에 가도 사실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스트레스. 이제 여러분 흔히 이 스트레스는 마치 고무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무줄을 당겨보면 팽팽해지죠. 그때 이제 그 당기다 보면 얘가 더 팽팽해지면 어떻게 되죠? 끊어지죠. 그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인데
조절을 못하니까 사람이 이제 터지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 생성되는 아드레날린과 호르몬,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들은 체내의 산소를 소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필요한 하루에 산소 양이 500리터가 있는데 그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스트레스 받음으로. 인체 산소가 부족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만성 피로로 발전하는데 이 산소 소비를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에 피곤에 쌓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서 세포와 혈액 간의 산소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 있죠.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가 갖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엘렌 G 화이트는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생리학자고, 가장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물론 뭐 어떤 의학 박사들처럼 그 원리나 이런 것은 뭐 좀 덜 이렇게 뚜렷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야에 있어서 정확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면 공기는 값없이 제공된 무엇이다? 하늘의 축복이며 신체 조직에 무엇을요? 전기를 일으켜 주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뭐 그런 그 학자들이 이 산소에 대해서 막 밝혀내기 이전에 이 사람은 이렇게 다 말을 했어요. 그렇죠? 1772년 그런 그 산소가 처음 발견된 이래로 산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엘렌 G 화이트예요. 참 이런 부분 읽어보세요. 너무나 이게 지금에 와서 학자들이 발견되는 말과 비교해도요, 손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조직은 질병으로 채워지고 어떤 상태가 돼요? 정지 상태가 되고 힘이 없고 약해질 것이다. 다음에 밀폐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방에서 삶으로 약이 되는 결과는 이런 것들이다. 신체 조직이 약하고, 그렇죠? 불건전해지고 순환이 억제된다. 피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생기를 주는 하늘의 공기에 의하여 깨끗하고 활기 있게 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을 통하여 느리게 흐른다. 피가 어떻게 흐른다고요? 혈관에서 느리게 흘러요. 그렇죠? 정신은 억압되고 우울해진다. 그리하여 열병과 그 밖에 심한 병들에 뭐가 쉽다고요? 감염되기 쉽다.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다 함축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몸 전체의 건강이 뭐에 달려 있을까요? 호흡기 기관의 건강한 활동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에 갑자기 이런 거 써요. 암 질병의 원인 산소에 답이 있다. 그 책이 있죠. 그런 책이 있죠. 그런 책들 많이 나왔죠. 근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이 1800년 당시에 엘렌 G 화이트였어요. 훌륭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무엇을 가져야 한다? 좋은 피를 가져야 한다. 맞죠? 그런데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이요. 적당한 음식을 공급하고 어떤 공기요? 깨끗한 공기를 호흡함으로 맑아지고 활기를 얻게 되면 피는 신체 조직의 각 부분에 무엇을요? 생명과 활력을 가져다 준다. 순환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이 일은 더욱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많이 걷고 많이 움직이고 가능하면 저녁에 여러분 그 발목 펌프 운동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는 표현이겠죠. 난 몇 말씀 더 있어요. 폐는 불순물들을 끊임없이 버리는 작용하면 이산화탄소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도 버려요? 불순물들. 신선한 공기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 번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피는 무엇을 생기를 갖지 못한 채 뇌와 그 밖의 기관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철저한 무엇이요? 통풍이 필요하다. 엘렌 G 화이트 집을 짓 때 이렇게 지라 그랬어요.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우리 요양원 방은 좁지만 그래도 공기 순환 잘 되는 방들, 그리고 이제 햇빛이 들어오고 이런 방들. 그래서 참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비록 이제 커튼을 치면은 이제 서재가 햇빛이 나면 서재가 이제 그 책이 변하잖아요. 비록 우리의 책들이 변질될지라도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커튼을 열어두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폐쇄되고 통풍이 잘 안 되는 방, 곧
공기가 꼭 막혀서 더러워진 방에서 살면 온몸의 조직이 뭐 한다고요? 약화된다. 내 품는 공기도 좋다 나쁘다? 사실은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그것은 특별히 감기의 영향에 민감하게 해주므로 조금만 감기 기운을 받아도 병에 걸리게 된다. 많은 여자들이 이 밀폐된 방에 갇혀 있으므로 그들은 창백하고 약해진다. 그들은 같은 공기를, 어떤 공기요? 같은 공기, 그렇죠? 반복해서 호흡함으로 마침내 그 공기는 폐와 기공을 통하여 나오는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게 된다. 그리하여 불순물들이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피 속으로 다시 옮겨진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씀 더 있어요. 여기 보면 뒤에 약한 폐를 가진 환자에게 어떤 방이요? 여러분 절대 뜨거운 방 좋아하지 마세요. 열기로 달아진, 어제 제가 저쪽 방에 우리 이사 가신 방에 들어갔는데 막 온도를 엄청 뜨겁게 되니까 막 후끈후끈대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데 견뎌요. 그래서 문 좀 제가 강제 열고 왔는데 산소 부족이에요. 약한 폐를 가진 환자에게 열기로 달아진 방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기 한 점 먹는 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의 영향은 신체 조직의 전반에 걸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 원인을 찾으면 여러분 질병이 해결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공기는 신체를 신선하게 하고 굳세고도 건강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는 동시에 그 영향이 결정적으로 어디에 미친다고요? 정신에 미쳐 어느 정도 침착성과 평온함을 끼쳐준다. 그것은 식욕을 어떻게 한다고요? 돋구어주며 음식의 소화를 더욱 완전하게 하여주고 깊은 단잠을 자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읽었는데요. 자, 이제 잠자는 동안에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루 8시간이에요. 그렇죠? 8시간, 3분의 1입니다. 모든 회복은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밤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잘 있다가도 밤이 되면 몸이 쑤시고 막 통증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문을 꽉 닫아놓고 혹은 공기가 없이 산소가 없이 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좀 더 따뜻하게 덮고 문을 조금 열고 자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요. 도시에서는 문을 열 수 없죠. 왜냐하면 외부 공기도 나쁘니까. 그럴 때는 이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얻을 수는 없어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뭔가 포기해야 될 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잠자는 방 뭐가 없으면 좋아요? 네, 안방에다 TV 놓고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렇죠? TV는 그냥 놀라면 마루에다 놓고 안방은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잘 들어오는 방. 이런 방을 설계해야 되겠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2방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저녁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근데 제가 사실 이 많이를 쓸까 말까 하다가 우리가 이 말씀을 안 쓰면 너무 상심하실까봐 그냥 원래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이라고 했는데요. 앞에다 붙였어요. 물론 안 하게 되면 더 좋겠죠. 저녁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요. 산소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횡격막 있죠. 우리 폐 밑에 횡격막이 있는데 폐는 스스로 공기를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없습니다. 횡격막이 움직임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데 이 횡격막이 펌프 작용을 할 때 공기가 어디까지 들어와요? 폐 속 깊이 들어가 피 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밥을 많이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밥을 많이 먹게 되면 위장 안에 들어온 무엇이요? 음식물이 어디를 압박해요? 횡격막을 압박해서 폐의 산소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고 피로에 쌓이는데 저녁밥을 쫙 먹으면은 피로해서 저녁에 그냥 노곤하게 이제 노가다를 많이 한 분들 이제 그래 잘 잘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안 좋죠. 누워 있는 동안 소화시키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는데 이 뇌세포에는 산소 공급이 저하되게 돼요.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단잠을 자지 못하고 꿈에 시달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체는 저산소증에 시달리게 돼요. 산소가 부족하죠. 그런데 나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 식사는 최대한 과일만 하는 게 최고 좋고 안 하는 게 최고 좋고 꿀물만 먹는 게 좋고 과일만 먹는 게 좋고 꼭 하고 싶다면 곡식 조금 소화 잘 되는 채소는 절대 넣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녁을 굶게 되거나 적당히 잘 하게 되면 산소가 어디까지 공급이 돼요? 장에 충분히 공급돼서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와 생명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미생물이 무엇을 좋아할까요? 네, 근데 싫어하는 미생물도 있어요. 혐기성 미생물, 호기성 미생물은 산소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 혐기성 미생물은 부패성 발효를 일으켜서 독성을 유발하는데 이 장내 미생물의 활동은 영양소, 항생제 역할을 하고 항암제, 생명물질을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 장에 미생물을 많이 만들까? 유산균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저녁 식사 많이 하게 되면 소용이 절대 없어요. 그렇죠? 저녁 식사 안 하면은 유산균을 사실은 그때 엄청 많이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안 드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수면 중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게 되면요, 다시 말하면 위가 비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장이 비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미생물이 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동안 이 장을 미생물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고 다음날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화가 잘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셨죠? 금식을 하고 나서 음식을 먹으면 변이 무슨 색깔이 나와요? 숟가락 안 먹으면 거의 다 황금색이 나오고 냄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실 거예요. 내 변에 냄새가 없다. 근데 우리 냄새가 있다는 것은 과식, 잘못된 배합, 또 산소 부족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옷도 그렇죠. 쬐는 옷은 가슴, 횡격막이 압박되어서 잘 때 웬만하면 이제 옷을 좀 편한 옷들, 아니면은 이불을 덮고 옷을 좀 벗고 자는 것도 괜찮은데 편한 옷을 입고, 그래서 요즘에 무슨 양말까지 나왔죠? 뭐 수면 양말, 그런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건강의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산다면 정말 이 산소와 건강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더 적합하게 어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꼭 찾아서만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단순하게 이러한 산소의 어떤 과정들이 우리 속에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